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항 국제 여객 터미널이 개장한 지 하루 만에 천장에서 물이 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부실 시공이라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개장 하루 만에 물바다로 변한 제주항 국제여객 터미널. 준공한 뒤 문을 열 때까지 석 달 동안 제주도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면세점 매출을 높이려고 설계를 자주 변경한 데다 제주도의 관리 소홀 때문에 예견된 사고였다는 지적이 터져나왔습니다. 면세점 매상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터미널 또 변경시켰거든요. 물이 떨어져서 지금 이만큼 다 터져 나갔는데, 그러면 최초 사고가 언제 났는지조차 지금 파악 못하는 거네요. 공사업체 관계자들은 2,000개가 넘는 스프링클러 중 1개만 결합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부실 시공이라는 질타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스프링클러 제품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대폰인 경우에서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 있고 가끔가다 잘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 개만이니까 큰 문제가 없이 큰 사고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은데, 국제 여객 터미널에 대한 이게 그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 의원들은 국제여객선 터미널의 출입국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며 승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항 국제 여객 터미널 누수 사고와 관련해 제주도와 관련 기관들이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제주도와 한국해운조합, 감리업체와 소방점검업체들은 오는 27일 터미널에 스프링클러를 무작위로 골라 하자가 있는지 조사한 뒤 한국산업안전기술원에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스프링클러의 부품이 파손돼 물이 샌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고장 원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카운터에 사람이 없는 숙박시설인 이른바 무인텔이 최근 중산간 지역에 늘어나면서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무인텔 신축을 규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몇 년 전부터 무인텔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제주시 평화로 부근입니다. 김모 씨 등 2명은 지난 2013년 이곳에 무인텔 건축 허가를 받았다 공사가 늦어져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이들이 지난해 건축 허가를 다시 신청하자 제주시는 무인텔을 제한하는 새로운 지침이 시행됐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제주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자연경관 보호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평화로 주변 200m 이내에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지침은 정당성이 인정되고 건축허가 불허 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평화로 주변이 자연 경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무인텔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아마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그런 이걸 방지해야 된다는 공익상의 필요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무인텔 억제 정책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이렇게 무인텔을 짓는다면 우리 주택 값어치가 전혀 없죠. 잠을 못 잘 거니까. 저는 그 판결에 대해서 대찬성합니다. 현재 제주시 주요 도로변 무인텔은 모두 27곳이고 무인텔 제한 대책 시행 이후 3건이 신청됐지만 2건은 불허되고 1건은 심의 중입니다. 제주시의 무인텔 규제 대책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도내 주요 도로변에 추가로 무인텔이 들어서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최근 한 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원주의 국가에서는 비판적이고 다양한 견해를 수용해야 한다며 국정교과서로 가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보도를 전제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문교 4.3 평화재단 이사장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정교과서는 세계적인 흐름에서는 맞지 않다며 다양한 접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으로 전기요금 고지서가 날아오면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실제로 전기를 쓰지도 않은 사람에게 독촉장까지 보내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화북동에 사는 이완식 씨. 최근 한전으로부터 밀린 전기요금을 내라는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제주시 건입동의 주택에서 5달 동안 전기요금 58만 원을 내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이곳에 살아본 적도 없고 연고도 전혀 없다는 게 이 씨의 얘기입니다. 연체를 대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이게 갑자기 이 고지서가 날라와가지고 돈을 내라 그러니까 황당했죠, 한마디로. 제가 살던 집도 아니고 전혀 일면식 모르는 집 주소에다가 그걸 돈을 내라고 하니까. 이 씨가 전기를 썼다는 주택은 얼마 전 철거돼 실제로 누가 살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한전 측은 이 씨가 이곳에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자 전기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곳의 전기 사용자로 이 씨가 잘못 등록됐었는지는 한전 측도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명의 변경이 된 거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런 미납 요금이 발생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공문 발송이었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한전이 잘못 걷었다 환불해준 전기요금은 전국적으로 26억 원이나 됩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지만 허술한 요금 관리 시스템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네, 산간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 밖에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말인 내일도 메마른 날씨를 보이면서 가을철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야외 활동하실 땐 작은 불씨에도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지만 이 새벽부터 낮 사이에 일시적으로 농도가 짙어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도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나들이하기 좋겠는데요. 하지만 하루에 2계절을 오가는 듯한 들쭉날쭉한 기온 변화에는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11도까지 떨어져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10도가량 더 오르면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의 낮 기온 25도까지 오르면서 활동량이 많다면 약간 더운 감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14도 내외로 출발해서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요즘 한라산 단풍이 절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산간에는 일주일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어 등산객들은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섬지역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떨어지면서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첨단 과학기술단지 내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의 임대 공급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JDC는 첨단 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과 수도권 이전기업 직원에 대한 특별 공급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임대 공급을 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시행사에 보냈습니다. JDC는 토지 매매 당시 분양 방식으로 특별 공급을 하기로 계약을 맺은 만큼 임대로 전환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국제학교에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정부는 국제학교법인의 이익잉여금 40%까지 투자자에게 배당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행법은 이익잉여금을 학교 설립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했는데 배당이 허용되면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논란이 일어왔습니다. 제주 지하수가 피부염증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 롯데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7회 제주 물포럼에서 히로시 마스다 일본 도쿄 농공대 교수는 제주 지하수를 바른 실험용 쥐에서 염증이 빨리 나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현진원 교수도 제주물이 면역 활성을 높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해변에서 제주시 조천읍 45살 윤모 여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윤 씨는 숨진 지 하루 이틀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경은 뚜렷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중국인 채무자를 납치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폭력 조직원 34살 현모 씨 등 공범 3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초 빌린 돈을 받아달라는 중국인의 부탁을 받고 서귀포 시내 호텔에서 카지노 게임을 하던 중국인 첸모 씨를 납치해 8천만 위안, 한화 140억 원을 갚으라며 감금 폭행하고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의 장바구니 물가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전국 122개 대형 마트와 25개 전통시장에서 팔리는 19개 식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제주가 72,9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